주룩주룩 비가 내리면 절로 생각나는 것이 있으니 지글지글 고소한 파전에 시원한 막걸리 한 잔입니다. 마을 잔치에서 모내기하다 새참으로 대학 신입생 환영회 때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해온 술 막걸리. 그런데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막걸리 마시면 뒤끝이 안 좋아서. 과연 그 이야기는 사실일까? 막걸리란 찹쌀, 보리 등의 곡물을 쪄서 누룩과 물을 혼합하여 발효시킨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누룩이란 밀이나 보리 등의 곡물을 찌은 것에 소량의 물을 넣고 뭉쳐서 건조를 시킨 것으로 이렇게 만든 누룩 곰팡이를 이용해 일정 시간 발효를 시키면 맑은 층은 위로 뜨고 밑으로는 술지개미가 가라앉게 되는데 여기서 바로 맑은 층이 청주가 되는 것이고 술지개미를 다시 체에 걸은 것이 바로 막걸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효가 끝나도 맑은 층과 지개미층으로 분리가 되지 않는 술이 있으니 그건 바로 탁주입니다. 그렇다면 동동주는 과연 막걸리와 같은 술일까? 아닌 것일까? 사실 동동주는 쌀알이 동동 떠있다고 해서 이름도 동동주가 된 것으로 탁주든 청주든 쌀알만 떠있으면 동동주가 된다고 합니다. 막걸리는 마구의 준말인 막과 거르다는 뜻 걸리가 합쳐져 마구 걸러낸 술이라는 뜻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농사철에 빼놓을 수 없는 술이라고 해서 농주, 집집마다 담그는 술이라고 해서 가주, 색이 희다고 해서 백주, 시골에서 마시는 술이라고 해서 촌주 등 많은 별명을 가진 술로도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막걸리를 언제부터 먹어온 것일까? 이련이 쓴 삼국유사를 보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 요례를 빚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삼국시대 때 이미 탁주를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려 고종 28년 이규보가 쓴 동국이상국집에 젊었을 때는 백주를 즐겨 마셨으나 벼슬길에 오르고는 청주를 마시게 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때부터 이미 청주와 막걸리도 구분해 마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걸리를 마시면 뒤끝이 안 좋다는 얘기는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일까? 1960년대 중반 우리나라에선 쌀로 술을 빚는 것을 금지하는 양곡법이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1980년대까지 쌀 대신 잡곡이나 밀가루를 이용한 막걸리를 만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걸리의 품질이 좀 떨어지고 시큼한 맛이 나고 숙취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탁주업자들이 막걸리의 발효 시간을 줄여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카바이드라는 화학물질까지 넣게 되면서 막걸리는 숙취와 두통, 뒤끝이 심한 술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막걸리를 만들 땐 이 카바이드를 전혀 넣지 않는다고 하니 막걸리는 뒤끝 있는 술이야 라는 오해는 이제 그만 접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막걸리는 알고 보면 단백질부터 비타민, 아미노산, 탄수화물 등 영양이 매우 풍부한 웰빙주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막걸리 한 사발을 마실 경우 같은 양의 식이음료보다 100에서 1000배나 많은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셈으로 이 식이섬유는 대장의 운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혈관을 청소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생막걸리 한 통에는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이 수백만 마리에서 1억 마리까지 들어있어 장 속의 균을 없애 결국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술이라도 과음은 금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맥주, 소주, 와인, 막걸리, 사케. 이 세상엔 참 다양한 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쩍 인싸템으로 인기 급상승 중인 술이 있으니 바로 우리나라 전통주입니다. 이화주부터 안동소주, 이강주, 문배주, 진도홍주까지 이름부터 특별한 전통주는 대체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 온 것일까? 이번 영상에서는 그 첫 번째 이야기, 발효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주란 한 나라나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양조법으로 만든 술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주만 해도 재료와 제조 방식에 따라 그 종류가 무려 200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전통주는 주류 분류 체계에 의해 다시 발효주와 증류주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다룬 막걸리인 탁주와 청주가 대표적인 발효주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발효주 중 얼마 전 한 사극 드라마에 나오며 크게 화제가 된 탁주가 하나 있으니 바로 떠먹는 술 이화주입니다. 백꽃이 필 무렵 이 술을 빚는다고 하여 이화주라는 이름을 얻게 된 이 특별한 술은 고려시대 때부터 만들어졌습니다. 동국이상국집을 비롯해 한림별곡, 규곤시의방, 요록 등 여러 문헌의 기록이 남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사랑을 받아온 술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이화주는 밀로 누룩을 만드는 다른 술들과는 달리 이화곡이라는 쌀로 만든 특별한 누룩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특이한 건 물을 사용하지 않고 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치 죽이나 요거트처럼 되직한 형태로 나오는 이화주는 나오는 양도 적어 왕가나 양반 등 부유한 집에서만 마실 수 있는 고급 탁주였습니다. 또 알코올 도수가 높지 않아 여성들이 마시기에 좋은 술이었으며 쌀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의 영양식이나 간식으로도 이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흰 빛깔을 띠고 있어 백설향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화주는 보통은 그냥 숟가락으로 떠먹거나 더운 여름에는 찬물을 타서 막걸리처럼 마시기도 했습니다.
이 화주에는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데 피로를 덜어주고 피부 재생 등의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트립토판과 메티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 몸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발효주에는 이화주나 막걸리 외에도 탁주의 맑은 부분만 모아 만든 청주가 있습니다. 청주 역시 그 양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전엔 주로 상류층만 즐기던 고급 술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인기를 모았던 사케 역시 일본식 청주인 셈으로 쌀을 누룩으로 발효시킨 후 맑게 걸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주와 사케엔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밀로 누룩을 만드는 우리와 달리 사케는 술을 만들기 위한 쌀을 별도로 재배하고 쌀로 누룩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또 여러 곰팡이 중 누룩 곰팡이 하나만 사용하는 사케와 달리 우리 청주는 누룩 곰팡이, 백곡균, 흑곡균, 거미줄 곰팡이, 털 곰팡이, 효모 등 자연적으로 분포해 있는 다양한 미생물을 사용해 맛과 향이 더 풍성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에는 비타민 B6가 다른 술에 비해 많이 들어있어 신경과민이나 불면증 증상을 줄여주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할 건 제사상에서 흔히 쓰이는 정종은 알고 보면 우리나라 전통주가 아닌 일본 술이라는 사실입니다. 1883년 1월 부산에 일본식 청주 공장이 세워지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곳곳에 일본 청주 양조장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만들어진 수많은 일본식 청주 브랜드 중 하나가 바로 정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지나친 음주는 건강을 해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치킨하면 맥주, 파전하면 막걸리, 이렇게 음식과 쿵짝이 잘 맞는 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글지글 삼겹살, 보글보글 김치찌개, 싱싱한 생선회에 잘 어울리는 술, 바로 소주입니다. 소주는 알고 보면 일종의 증류주인 셈인데 우리는 언제부터 이 소주를 마셔온 것일까?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전통 소주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증류주란 쌀과 누룩을 가지고 발효를 시킨 술에 열을 가하면 알코올이 증류가 되는데 이렇게 나온 고농도의 알코올을 증류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막걸리를 만들어 술밑을 증류한 것이 바로 한국의 전통 소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맥주를 증류하면 위스키가 되는 것이고 와인을 증류하면 브랜디가 되는데 고농도의 알코올만 따로 모은 것이기에 발효주보다는 훨씬 도수가 센 독한 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내가 마시는 소주는 17도밖에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흔히 마시는 녹색병에 들어있는 소주는 증류를 거친 고순도 에틸 알코올에 다시 물과 향료를 섞어 도수를 약하게 만든 희석식 소주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희석식 말고 리얼 우리나라 전통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주인공은 700년 전부터 내려온 안동소주입니다. 사실 증류주를 만드는 방법은 3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 때 몽고군을 통해 전파가 됐습니다. 몽고군은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우리나라 안동과 개성에 병참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증류법이 전해지고 그 후 안동 지역에서 탄생한 증류주가 바로 안동소주인 것입니다. 안동소주는 당시만 해도 귀한 쌀로 만드는 술이었기 때문에 주로 안동지방의 명문가에서 가양주로 계승이 됐습니다. 귀한 손님을 대접하거나 선물을 보낼 때 이 안동소주를 이용했으며 일반 백성들은 상처가 나거나 배앓이,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의 구급약으로 활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소주 두 번째 술은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건배주로 쓰이면서 더욱 유명해진 술, 바로 문배주입니다. 고려 태조 때 신하들은 좋은 술을 임금님께 진상하곤 했는데 이때 문배술을 빚어 진상한 신하가 가장 높은 벼슬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내려올 정도로 임금님은 물론 고려시대 문인들이 즐겨 마시던 술이었다고 합니다. 이 문배주의 고향은 평양으로 평양 주암산 아래 평천 양조장에서 술을 빚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평천 양조장에서 내는 세금이 평양의 한 해 예산과 맞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주로는 특이하게 쌀을 전혀 쓰지 않고 누룩이나 수수, 조만으로 술을 빚었는데 아무래도 벼농사를 짓기 힘든 평안도 지방에서 이 술이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짐작이 됩니다. 문배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토종 돌배를 말하는 것으로 곡물로만 술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술에서 문배향이 은은히 풍겨 문배주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이 문배주는 술을 빚어서 바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증류한 후 꽁꽁 봉인해 서늘한 곳에서 1년 정도 숙성기간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40도 정도의 독한 술임에도 불구하고 목넘김이 부드럽고 정갈하고 깨끗한 맛이 나는 술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요즘엔 젊은이들의 트렌드에 맞춰 문배주와 안동소주가 23도나 25도 정도의 낮은 도수의 술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 전통소주의 맛이 궁금한 분들이라면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선시대 고종의 건배주로 알려진 술부터 사람의 목숨을 구한 술까지 더 특별한 전통주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여기 특별한 지도 하나가 있습니다. 서울 참이슬, 광주 입세주, 강원도 처음처럼, 부산 대선, 제주 한라산, 바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소주 지도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보다도 훨씬 오래된 지역별 전통 소주가 더 많다는 사실. 오늘은 그중 이강주와 진도홍주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룬 안동의 안동소주, 평안도의 문배주와 함께 우리나라 최고의 증류소주로 꼽히는 술이 있으니 바로 전주의 이강주입니다. 사실 이 이강주는 조선시대 3대 명주 중 하나로 증류주인 전통소주에 배와 생강을 넣어 이강주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조선 선조 때부터 주로 상류층들이 즐겨 마시던 고급 약소주로 세시 풍속집인 경도잡지와 동국세시기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고종 19년 조선과 미국이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할 당시 이강주를 건배주로 사용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배와 생강 외에도 계피와 울금 그리고 꿀을 넣어 장기간 숙성시킨 이강주는 목넘김이 좋고 부드러우며 배의 단맛과 생강의 매운맛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맛의 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으니 섞어라 섞어 마셔라 마셔 술자리의 대명사 폭탄주가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소주와 막걸리를 1대1로 섞어 마시는 조선시대식 폭탄주 혼돈주가 그것입니다. 1837년 술 담그는 비법을 담은 책 양주방에는 혼돈주 제조 비법까지 친절하게 실려 있다고 합니다. 한편 조선의 이강주보다 더 오래전 고려시대부터 사랑을 받아온 또 다른 전통주가 있으니 대한민국 유일무이 홍색을 띤 증류주 바로 진도홍주입니다. 진도홍주는 쌀과 보리를 발효시켜 소주를 만든 다음 이것을 다시 진도에서 자생하는 지초뿌리를 담은 삼배 주머니에 걸러내는데 이때 빨간 지초의 색 때문에 술의 빛깔까지 붉게 물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지초주라고도 불리는 진도홍주는 색깔이 붉고 맛이 독특하며 40도 정도로 도수가 높은 술임에도 불구하고 숙취와 갈증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초는 뛰어난 약효 때문에 산삼과 더불어 3대 선약으로 불렸는데 동의보감이나 본초 강목에 의하면 배앓이나 장염, 해열, 인체 해독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진도홍주는 누군가의 목숨을 구한 술로도 유명합니다. 조선 성종 때 경상도 절도사였던 호종이 아침부터 홍주를 마시고 출근을 하다 그만 말에서 떨어져 입궁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산군을 낳은 중전인 윤씨를 폐비시키는 어전회의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데 훗날 연산군이 벌인 갑자사화 때 허종은 당시 어전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진도홍주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만큼이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우리 전통주. 한때 일제의 한국문화 말살 정책으로 그 맥이 끊길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우리 전통주는 다시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 년 전엔 우리 전통 소주 맛에 반한 한 미국 청년이 뉴욕에서 우리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어낸 토끼 소주가 큰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더 쭉쭉 우리 전통주가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길 응원합니다.